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라이노 줄립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성된 제품을 3D 프린팅 장비를 통해서 나온 레진 형태의 제품과 지금은 잘 사용을 하진 않지만 원데이 클래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가끔씩 사용하는 왁스 카빙 기법을 통해서 만든 형태의 제품을 은 제품으로 완성시키는 주조공정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주조공정 수업은 1부, 2부, 1강, 2강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1부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레진 형태, 3D 프린팅 장비를 통해서 나온 레진 형태를 은으로 또는 왁스 카빙을 통해서 나온 제품을 은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과 대량 생산을 위한 하나의 원본이 만들어졌을 때 은으로, 레진 형태가 아닌 은으로 하나의 원본이 만들어졌을 때 100개, 1000개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주형틀 제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주조공정, 이 두 분야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1부는 레진 형태나 왁스 카빙으로 만든 제품을 주조공정을 통해서 은으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플라스크 고무입니다. 명칭이 플라스크 고무. 위에 쇠가 있는 것이 이제 플라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파츌라. 여기 보신 게 이제 왁스 심줄. 이게 종류가 많습니다. 1도 있고 1.5도 있고 2도 있고 2.5도 있고 어떤 크기를 심는가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게 원심줄. 이 도구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제품은 레진 제품이에요. 레진 제품을 왁스 심줄을 이쪽에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붙이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스파‌츄라 다양하게 생긴 스파츄라를 알콜 램프에 열을 가하면 약간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질 때 이 레진 제품과 왁스 심줄 사이에 이 스파츄라를 대고 살짝 밀면 왁스가 녹으면서 이 부분이 붙는 작업이 되겠죠. 이 붙이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분을 붙일 때 여러분들이 모양이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붙이시면 되죠. 근데 모양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어떤 물건이라면 여러분들이 붙이는 모양은 똑같은데 이렇게 붙이는데 원심줄에 붙이실 때 여기 있죠. 원심줄에 붙이실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시면 올바르지 않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에 플라스크를 끼우고 나서 석고를 부어야 되거든요. 석고를 부으면 이게 석고가 차올리면서 이쪽에 어느 정도의 부분에 공기층이 찬다. 공기층이 차기 때문에 이만큼 나중에 은으로 공기방울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기울기게 해서 붙이셔야 석고가 여기 끝까지 다 들어가겠죠. 우리가 주조 공정할 때 플라스틱 고무에 왁스를 붙이는 작업을 왁스 3라고 이야기합니다.
왁스3. 나뭇가지 모양으로 되죠. 나뭇가지 모양으로 나무 형태를 갖고 있죠. 그죠? 이렇게 붙여라. 이런 이유는 나중에 이런 플라스크에 여러분들이 은을 부으실 때 이 모양에 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을 때는 왁스 나뭇가지 형태로 심어야 은이 들어갈 때는 거꾸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은이 잘 흐르게끔. 가끔씩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심는 경우가 있어요. 은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잘 내려가지만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주조 공정은 압을 걸어서 은을 아래로 당기는 형식으로 하긴 하지만 주얼리 제품 같은 경우는 복잡한 모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복잡한 모양까지 다 디테일하게 나오려면 나뭇가지 모양으로 심어서 은이 좀 잘 흐르게끔 하시면 좋겠죠. 왁스3 원심 사이에 있는 이 작은 심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여기 있는 플라스크는 길이와 폭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라스크 고무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심으실 때 이 플라스크와 여러분들이 제품이 간격이 붙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되고, 이 높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게 이것까지 심으면 나중에 우리 석고를 부어야 되거든요. 석고를 부을 때 기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높게 심으면 석고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한 5cm 정도나 7cm 정도는 남겨놓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작업이 예를 들어서 플라스크에 왁스3가 어느 정도 끝났다 하면 플라스크를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쇠 구멍. 이거는 이제 석고가 잘 마르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이제 종이를 감아야 돼요. 종이를. 간혹가다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에 이제 석고가 안 새게끔 종이를 테이프 있잖아요. 스카치 테이프를 감으시는 분이 있는데, 스카치 테이프는 이 쇠에 붙어서 찐득찐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기로에 들어가거든요. 전기로에 800도 이상 들어가면 냄새도 좀 심하게 나니까 종이를 감는 게 가장 좋아요. 종이를 이렇게 딱 한 바퀴, 종이 두께에 따라서 2겹을 해야 될 때도 있고 1겹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너무 얇은 종이를 우리 예를 들어서 일반 전단지 있죠. 전단지 종이는 2겹으로 하셔야 돼요. 2겹으로 하셔야 돼요. 1겹으로 하면 석고를 나중에 이 안쪽에 이게 부으면 석고가 약간 액체잖아요. 플라스크 이 구멍 사이로 물이 살 새면서 빵꾸가 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 전단지 같은 경우는 2겹으로 겹자다. 2겹으로 하시면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카치 테이프를 전체에다 다 깨끗하게 감을 필요는 없고, 종이가 이렇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테이프는 이렇게 붙이되, 최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죠. 꼬무하고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한 번 더 전체로 감아주시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석고는 이렇게 부어서 이쪽 부분에 하중을 많이 받거든요. 하중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고를 부으실 때는 아래쪽에 한 번 더 감아주시면 이쪽 부분에 석고 새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작업으로 여러분들이 석고 작업, 석고리 탈포 작업을 하셔야 돼요. 탈포 작업. 공기방울을 뺀다. 여기 있는 석고는 우리 주조용 석고거든요. 기금속에서는 주조용 석고는 일반 석고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석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 다쳤을 때 이렇게 감는 석고 하고는 달라요. 주조용 석고는 800도 이상 올라가도 갈라지지 않는 석고죠. 그래서 가격은 주조용 석고가 훨씬 높습니다. 자, 주조용 석고를 여러분들이 어떤 높이일 때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가지고 하셔야지. 어떤 쪽에서 이 정도 높이면 비크를 어느 정도 석고를 담으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그만큼 이 석고가 비싸니까 그런 작업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작업을 어느 정도 많이 해보면 비크에 몇 컵 하면 조금 남는다, 모자란다를 감을 잡겠죠. 석고는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나아요. 모자라면 어느 정도 모자라서 급하게 또 석고를 부으면 이 청이 어느 정도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전기로 작업할 때 은을 부을 때 압을 당기면 이만치 딱 분리돼요. 그래서 조금 남는 게 두 번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석고를 고무 그릇에 석고를 넣고 물을 왕창 틀지 마시고 조금씩 부어서 이 석고를 개기 시작하면 돼요. 점도는 우유하고 요플레 있죠, 요플레 중간 정도의 점도를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석고는 물이 들어간과 동시에 굳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고를 개면서 전화를 받거나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 탈포 작업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1차 탈포, 2차 탈포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석고는 미지근한 물보다 따뜻한 물이죠. 따뜻한 물. 그래? 훨씬 더 빨리 굳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 손 시렵다고 온수 해가지고 하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굳어요. 빨리 굳습니다. 그리고 점도를 너무 물이 많으면 전기로 해서 우리 이제 800도까지 올릴 거거든요. 전기로 해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점도를 잘 맞춰요. 그리고 물이 너무 또 적으면 1차 탈포, 2차 탈포 할 시간이 없겠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잘 하시고 1차 탈포를 먼저 합니다. 1차 탈포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무 그릇에 석고를 넣고 점도를 우유와 요플레 사이 정도로 점도를 맞춘 다음에 소성기에 보면 유리관이 이렇게 딱 있어요. 딱 넣고 압을 걸면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섞으면서 기포가 생긴 게 이렇게 올라온다고. 기포는 굳을 때까지 온대. 굳을 때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기포가 없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1차 탈포는 한 2분 정도 하시면 돼요. 자, 1차 탈포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 플라스크에 이렇게 심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스코를 이렇게 딱 부으시면 된다. 이렇게 딱 붓는데, 중요한 것은 스코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렇게 딱 부어버리면 이거 톡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스코는 가장자리로 부으시면 이렇게 차가지고 천천히 올라오겠죠. 천천히 올라.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오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왁스 트리가 딱 있다 하면 스코는 한 5cm나 7cm 정도 위까지만 스코를 부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너무 얇게 부으면 나중에 은 작업할 때, 스코를 부을 때 이 스코와 이 부분이 너무 작으면 압은 밑에서 당기고 있지 하면 구멍 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너무 얇게 하지 마시고, 스코는 스코 많이 남는데 듬뿍 부어야지, 또는 모질하는데 아슬아슬했다. 그럼 너무 얇으면 여기서 구멍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남는다고 해서 너무 많이 부으면 밑에서 압이 잘 형성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cm나 7cm 정도 스코를 부으시면 가장 적당하겠죠. 자, 이렇게 스코까지 붓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2차 탈포죠. 2차 탈포. 자, 2차 탈포도 2분 정도를 하시면 돼요. 2분 정도. 자, 2분 정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이게 원본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다가 제품에 이렇게 달라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 탈포할 때는 진동 스위치를 켜서 진동을 가끔씩 주면 기포가 올라오다가 옆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붙었다가 떨어지. 그래서 2차 탈포는 진동을 주는 게 맞는데, 간혹 가다가 1차 탈포에도 막 진동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 진동의 의미는 없어요. 그냥 올라오고 있는데 데이는 부분도 없잖아요. 근데 2차 탈포할 때는 이 왁스 트리에 원본에 기포가 올라오다가 붙어서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동을 좀 켜서 이 기포가 떨어져 올라오게끔 하시면 1차 탈포와 2차 탈포를 마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물 점도를 너무 묽게 하면 2차 탈포할 시간이 없어요. 2분 정도 해야 되는데 물 점도가 너무 진하니까 끌쭉끌쭉해지니까 그냥 마저 못하고 마치면 나중에 은 제품이 나왔을 때 기포가 많이 붙어 있겠죠. 그럼 이것도 줄질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이 많다. 자, 2차 탈포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로에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전기로는 기금속에서 쓰는 왁스는 800도 되면 완전 기체화됩니다. 하나도 없죠. 이게 무슨 원리냐 하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만들어서 왁스 트리를 해서 스코를 딱 붓잖아요. 그러면 스코가 보통 1시간 30분 되면 마릅니다. 예, 말라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바로 전기로에 들어가도 되지만 보통 하루 정도를 우리가 굳힌다라고 해요. 굳힌다. 그러면 단단하게 붙습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크를 전기로에 넣어서 800도를 구우면 여기에 있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에 있던 이 왁스 줄기나 원줄기에 있는 왁스들이 모두 타서 기체화되어서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공간이 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은을 부으면 이만큼 은이 쫙 찬다. 이런 어떤 원리거든요. 자, 그러면 왁스 상태는 800도가 되면 이렇게 왁스 상태는 싹 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왁스, 옛날에 왁스 카빙만 할 때는 이 방법 그냥 800도로 바로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3D 프린팅이 있죠. 3D 프린팅으로 나온 레진은 기름 형태이기 때문에 800도를 바로 올려서 작업을 하면 좀 덜 탄 부분이 있어요. 이런 어떤 레진은 3D 프린팅 장비 회사마다 레진을 달리 씁니다. 좀 다른 걸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3D 프린팅 장비의 레진을 가지고 조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200도, 800도에서 바로 올리지 마시고 200도에서 1시간 정도 굽습니다. 그리고 400도에서 1시간 정도 또 구워요. 그리고 800도까지를 올립니다. 800도까지. 이 800도가 되어도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800도가 되어도 조금 더 800도가 된 다음에 1시간 정도 더 굽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보시면 800도가 되면 800도가 된 상태에서 전기로는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딱 뚜껑 위에 이렇게 환기구가 있거든요. 환기구. 이쪽에서 왁스가 탄 기체가 다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800도가 되면 이미 기체는 하나도 없다고 봐야 돼요. 냄새 날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내화벽돌 같은 거를 딱 덮고 한 20분 정도 더 놔두면 완전히 이 안에 있는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체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공간이 비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소성기에다가 이 플라스크를, 속이 비어 있는 이 플라스크를 딱 거꾸로, 그죠? 이번엔 거꾸로 놓고 압을 걸면 압에서 당겨지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은 재료를 불을 가한 다음에 압력이, 계기압이 걸려 있는 걸 확인하시고 쭉 보면 이렇게 딱 당겨져 내려가 있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자, 한번 보세요. 자, 그죠? 이게 이제 처음에 석고 작업을 했을 때 나온 은입니다. 처음에는 다 까맣지만 이건 이제 산세척 열 처리한 다음에 산세척하면 하얗게 변하겠죠. 자, 이런 작업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조 공정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한번 중요한 부분, 플라스크 구멍 나와 있죠. 이미 석고가 잘 마르게 하기 위한 구멍이 나와 있고, 플라스크 고무, 그죠? 이게 원심줄 여기에 딱 꼽아서 이렇게 돼 있으면, 구멍 나와 있으면 원심줄에 딱 꼽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작은 심줄에다가 이 왁스를 싣는데, 보충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지금 자기가 심은 왁스가 은으로 나왔을 때 몇 g인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준비를 하죠. 보통 여러분들 왁스 무게에다가
비중이 10.5인데 곱하기 10.5를 하시면 무게가 나오겠죠. 그만큼 준비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하나 심어놓고 이걸 다 합치고 그 다음에 원줄기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 심고 이걸 쏙 빼서 이 전체를 무게를 재서 곱하기 10.5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낱개로 해서 붙이기 전에, 원줄기에 붙이기 전에 전체를 재시든가 왁스 트리 형태로 다 붙인 다음에 이 부분을 전체로 가지고 가서, 또는 플라스크 고무를 미리 무게를 재놓고 이 무게만큼 빼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이런 다음에 이 무게가 5g이면 이게 25g 나오면 20g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해서 20 곱하기 10.5 하면 무게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레진 형태의 제품이든 왁스 형태의 제품의 원본에다가 원줄기를 왁스 심줄을 붙일 때는 스파츌라에 알코올에다 약간 열을 가한 다음에 중간에서 있다가 얘를 살 밀면 이게 녹아서 이렇게 붙는다. 그리고 붙일 때는 왁스 트리, 나무 형태로, 나뭇가지 모양으로 심는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전기로에 갔다 왔을 때 은을 부을 때는 거꾸로 해서 붓거든요. 그러니까 은이 들어가서 이렇게 잘 흐르게끔 거꾸로 올라오기는 어려우니 이런 형태로 하면 은이 잘 흐르겠죠. 그리고 탈포 작업, 석고 탈포 작업은 1차와 2차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 점도를 우유와 요플레 사이 정도로 하시면 가장 적당하다. 그죠? 석고는 물을 붓는과 동시에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일 하지 마시고 그냥 쭉 하시면 되고, 따뜻한 물 하시면 더 빨리 굳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전기로 같은 경우는 일반 왁스 사출 하드 왁스 같은 경우는 800도로 바로 올리시면 되는데, 3D 프린팅 레진 제품 같은 경우는 200도에서 1시간, 400도에서 1시간, 그 다음에 800도로 올려서 완전히 기체화하면 그래도 그 레진 제품이 완전히 타고 없어진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제가 주조공정 1강, 2강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러면 1강 같은 경우는 왁스 카빙 형태의 제품 또는 3D 프린팅에서 나온 레진 형태의 제품을 은으로 만들 때 필요한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강은 은으로 나온 원본을 대량 생산할 때 필요한 고무, 경화용 고무를 이용해서 주형틀을 떠서 왁스 사출기에 넣어서 작업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